올해 말 개관을 목표로 한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현재 공정률 40%를 보인 가운데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금융권과 연계한 퇴직연금을 도입한 교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한인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온 뉴욕 한인교역자연합회가 서로를 격려하는 친목회를 개최했습니다. 교단 창립 120주년을 앞두고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지난날을 회귀하며 부흥을 위한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전북 기독교통연합회가 8.15 광복절 연합예배 준비 기도회와 특별위원장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는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건립하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신앙이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담아낼 문화관의 현재 공정률은 40%를 보이며 순조롭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 공사 현장. 지난해 말 첫 삽을 떴고 올해 3월 터파기 공사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건축물 골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은 연면적 1,3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 공사가 완료되면 상설 전시실과 수장고, 기획 전시실과 자료 도서실 등을 갖춥니다. 역사문화관에는 구한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독교가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동참했던 전반의 역사가 담길 예정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한 바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을 한 군데 담아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의 슬로건이 신앙이 아름다웠던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어떻게 한국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왔는지를 보여드리는 공간입니다. 한 발 한 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역사문화관. 현재 공정률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면 올해 10월 준공한 후 12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역사문화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는 기독교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자료기증 릴레이가 운영 중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 매주 수요일 다양한 인사들이 자료기증 릴레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이사장인 이영훈 목사가 1860년 미국 성서 공회에서 발행한 성서를 기증하며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후 재단 공동대표인 손다링 목사가 1921년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발행한 찬송가를, 손은정 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는 1970년대 공장노동훈련 보고서를 기증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만들어가는 역사문화관으로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의 기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예술을 믿었던 분들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많은 분들의 기증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증 릴레이 참여 방법은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최근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은 한국컴패션과 역사,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컴패션의 설립자 에버렛 스완슨 목사의 한국 초기 사역 기록이 담긴 물품을 포함해 최초로 발간된 한국어 주일학교 교지 등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요람으로 자리 잡을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열린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목회자들의 노후 대비는 교단들의 큰 숙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금융권과 연계해 퇴직연금을 전격 도입합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간의 목회 사역을 마치고 정년을 맞아 은퇴한 A 목사. 미자립 교회의 경우 당장 다음 달의 생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주요 교단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고신을 포함한 총 7곳은 금융권이 아닌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그동안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등 사건 사고가 있어 왔고 실제 수령액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1일 우리은행과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9월 19일 제45회 총회에서 설립자 정종현 총회장님의 정책적 제안으로 목회자 연금 사업을 결의하였습니다. 최종 연금 방향과 운영 방향을 확정하였으며 동년 6월 21일 오늘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은행이 종교 고유 번호증을 가진 교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해 목회자와 교역자, 교회 직원들의 소득 신고를 전제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백석총회가 마련한 목회자 연금 제도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현재 총회 목회자 2만여 명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4%에 불과합니다.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총회 측은 연간 결산액 2천만 원 이하 교회는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에게는 월 1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총회는 총회 주의를 통해 적립되는 헌금의 30%와 장종현 대표 총회장이 총 10년간 100억 원을 기부하는 등 후원금을 받아 약 3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안정적인 목회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미자립교회가 스스로 국민연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서 목회를 끝난 이후에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 총회에서 그분들에게 연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연금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적게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은퇴 목회자 긴급 돌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금 제도를 먼저 시행한 교단들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오히려 모범이 되는 안정적이고 든든한 연금 제도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연금추진위원회는 9월에 열리는 제47회 정기총회 전 오는 8월 발족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미국 한인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온 뉴욕 한인교역자연합회가 서로를 격려하는 친목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역으로 지쳤던 교역자들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다시 한번 한인교회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은규 PD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교역자연합회는 지난 6월 19일 오전 11시 퀸즈 알리폰드 파크에서 2024년 야외 예배 및 친목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4월에 3회기를 맞은 뉴욕 한인교역자연합회 회원들과 그 가족들이 다수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교역자연합회 이규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씨에 이렇게 많은 교역자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행사를 통해서 우리 많은 교역자들이나 또 일반 성도님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장기자랑과 보물찾기 등 다양한 친목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교역자들과 그 가족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지난날의 피로를 풀어냈습니다. 뉴욕 한인교역자연합회는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고 교역자 자녀들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역자들의 삶과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야외 예배 및 친목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뉴욕 한인교역자연합회는 앞으로도 교역자들의 복지 증진과 교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 20일 서울 신촌 성결교회에서 성결교회 회개 기도성회를 열고 회개로 새 회기를 맞았습니다. 류승동 총회장은 지난 시간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분열했고 교단의 발전과 교회의 부흥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야 잘못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이 자리가 성결한 목회자와 성도가 되기를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익 전 총회장은 회개와 회복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성결교회가 어느 순간 전도와 성결, 회개에 소홀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라버린 눈물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성총회 임원들은 강단에 올라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회복과 부흥을 간구했고 목회자와 성도들 역시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8.15 광복절 연합예배 준비 기도회와 특별위원장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19일 전주 순복음 참사랑 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북 지역을 이끄는 교계 리더들이 함께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에 나선 군산 성락교회 송정석 목사는 우리는 연합해서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며 여기 있는 지도자, 목회자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전북특별자치도 기독교총연합 조규선 대표회장은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번 광복 예배를 기점으로 성령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준비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귀한 예배 모임이 되겠다 하는 그런 담대함도 생겼고, 전북 지역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선교분과 특별위원장에 위촉된 정예현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장은 전북 지역의 성시화를 위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준비기도회에서는 전북교회 연합과 목회자, 민족복음화, 광복절 연합예배,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합심기도를 드리며 전북 발전을 위한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인천 계양구 계산중앙교회가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건축한 말씀의 집 리모델링 완공과 담임 목사 부임 30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1900년 세워진 계산중앙교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1500평 규모에 달하는 기도원 말씀의 집을 건축했으며 교파를 초월해 다양한 교회가 이곳을 거치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계산중앙교회는 4년 동안 기도원의 노후시설을 정비해 지난 5일 완공했으며 교인 750명과 함께 감사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는 최신성 담임 목사의 교회 부인 30주년을 기념해 표창을 수여했으며 교회는 완공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축하를 받은 최신성 목사는 30년간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 온 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계산중앙교회가 복된 믿음의 열매를 맺어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선교사들이 처음 이 땅에 심은 계산중앙교회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18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35-3차 임원회와 제35-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신규 회원 가입 등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실행위는 신규 회원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해외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영글로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개혁 서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정관 개정을 가결했습니다. 전관 제19조 제1항의 내용 중 각 위원회로부터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회원은 대표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해서 각 위원회를 질서위원회, 윤리위원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기총은 오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넉 달을 넘어선 가운데 분노한 환자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총궐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환자들이 길거리 성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음 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다른 환자 단체들과 함께 의사 집단 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주최 측이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면서 적어낸 예상 참여 인원은 1000명입니다. 환자 단체들에 따르면 1000명 규모가 참여하는 환자 집회는 과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4년과 2020년 의사 집단 행동 중에도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계속된 의료 공백 사태 속에 앞으로 환자를 함부로 하면 환자들이 직접 모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단체는 전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주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쇄기의 이후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 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는 법원이 최 회장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6 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를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빌딩에서 나가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일본 수입차 3개 차종이 일본에서 부정 인증으로 문제가 된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함 여부에 따라 리콜 등 관련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요타, 렉서스 RX, 야마하, 이륜차, 티맥스 등 3개 차종에 제작 결함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달 3일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 자동차 본사를 비롯해 일본 5개 자동차 회사가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해 시험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결함 조사 결과 대상 차량이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리콜 혹은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주택 공급 부족론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집값 폭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일 부동산 114의 하반기 분양 물량 집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의 민영아파트 분양 물량은 12만 가구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주택 공급 물량 감소세가 지속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며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 20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정책과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 분석국 내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전면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 내에서 이스라엘의 방어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헤즈볼라가 정밀 유도탄 등을 이용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도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20일 미 당국자 말을 이용해 일부 아이언돔 배터리는 헤즈볼라의 공격에 압도될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같은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미 당국자들은 설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포함해 베트남은 최근 9개월 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세계 3대 강대국의 최고 지도자를 불러들여 관계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모든 주요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 정책이 또 한 번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또런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서로의 적대국과는 동맹을 맺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미국 등 서방 주도의 러시아 포위망에 가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강대국 간의 균형 잡기에 능숙한 베트남 외교는 특유의 대나무 외교 기조인 더 많은 친구, 더 적은 적을 갖도록 노력한다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굿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는 최대 20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150mm, 호남에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 제주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6도, 부산 25도, 대구 26도, 제주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TV 특집 다큐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가 23일 저녁 6시 30분 첫 방송됩니다. 바울이 새긴 복음의 길 타라고나, 산티아고에 담긴 복음의 흔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은 도시까지 스페인은 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이 새겨져 있지만 복음화율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굿TV는 스페인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숭고한 보혈을 찾아 떠나봅니다.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는 23일 첫 방송에 이어 24일 아침 8시 20분, 29일 오전 9시 40분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